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외국한 거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얽히고 설킨 이제 비거주 외국인의 자본 거래라든가 해외 송금 업무, 이렇게 굉장히 까다로운 업무를 대행해주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 외환 전문 행정사 이민경입니다. 최근에 국적 비거주 외국인이 이제 그 비거주 외국인을 제가 이제 가명으로 남태령님께서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사연인 즉슨 어머님이신 홍길순, 이거 가명이에요. 3년 전에 강북구 미아동에 부동산을 매입했는데 비거주 그러니까 홍길순 여사께서 강북구 미아동에 부동산을 매입을 했는데 그 어머니께서 이제 사망을 하셨어요.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아드님인 남태령님은 지금 부동산 상속을 받은 후 매각을 해서 그 매각 대금을 이제 그 해외로 송금을 해야 되는 난관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부동산을 매입할 때 당시 비거주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또 더 난항이 많은 겁니다. 그 난항의 해결점을 이제, 그런데 또 하나의 난항은 뭐냐면은 남태령님이 지금 대만에 계시고 한국에서 누군가 대리인, 친구인 대리인이 이 업무를 대신해야 되는 이제 그 문제점도 바로 이 외환거래 케이스의 난항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로는 남태령 님이 대만에 거주 중이며 한국에 직접 입국할 수 없기 때문에 대리인을 내서야 된다는 문제점. 또 두 번째로는 3년 전에 어머님이 부동산 거래할 때 외국한 거래법상 필수 의무인 한국은행에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 신고를 해야 된다는 점. 세 번째는 사망, 상속으로 인한 명의 변경 매각 뒤에 관할세무서에 그 자금 출처에 대한 거, 그리고 또 양도한 다음에 양도세, 이제 매각을 했으니까 이와 같은 세금을 내서 합법적인 단계를 거쳐야지만 그 돈이 해외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4단계의 로드맵을 설계해 드렸습니다. 핵심적인 사항은 핵심적인 절차와 또 소명서 작성이 가장 중요한데, 절차는 이제 첫 번째, 대만 현지 대리인 위임장 발급 및 영사 확인 절차가 필수입니다. 대리인이 할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년 전 부동산 취득 누락분에 대한 위기신고와 소명서 작성, 그 다음에 위기신고 후 과태료를 내고, 그 다음에 위기신고 신고 필증을 이제 발급받아야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3단계로는 부동산 상속 및 매각, 관할세무서 자금 출처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거래 외국한 은행을 지정한 다음에 대만 본인 계좌로 최종 송금을 할 때까지의 절차를 로드맵으로 작성해 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대만 현지 대리인 위임장 POA 발급 및 영사 확인 절차는 한국에 올 수 없는 비거주 외국인이 국내 은행과 행정관청 업무를 대리로 맡기려면은 위임장을 해야 되는데, POA라고 그러죠. 파워 오브 오토리 이렇게 해서 위임장의 대리 그 인적 사항은 비거주 계좌를 개설하고 상속 부동산을 처분하고 외국한 거래 위기 신고하고 세무 서류 해야 되고 대만 해외 송금, 이와 같이 대리인이 해야 될 사항들이 위임 사항이 많고 그 내용이 다 구체적으로 명시돼야지만 그 위임장으로서 효력이 발현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고, 위임장과 남태령님의 신분증 서류 대만 현지에서 공증을 받은 후에 주 타이베이에서 이제 대만 대표부의 영사 확인을 거쳐서 공증까지 거치고, 그 공증받은 서류를 국문으로 번역을 해서 최종 제출을 했을 때 이제 위임장으로서 효력이 발현될 수 있다는 점. 두 번째 단계인 3년 전에 부동산 취득을 하면서 누락했던
위기 신고에 대한 소명서 작성과 위기 신고 필증 발급 절차는 매입 당시 이제 비거주 외국인이라면 마땅히 밟아야 될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지 않아서 신고 필증이 발급되지 않는다면 단 1원도 해외로 송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때 이제 그 위기 신고 절차를 밟아 드려야 된다는 점. 그때 핵심적인 거는 위기 신고 사실 신고 필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위반 경위서, 위기 신고에 소명서를 작성해서 검토하는 담당자가 납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했을 적에 위기신고 필증이 발급될 수 있다는 점.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단계를 거친 다음에는 세 번째 단계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 상속 및 매각을 하고, 또 관할세무서에서 자금 출처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과거 위기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됐다면 부동산을 아드님이 남태령님 명의로 상속 등기하고 새로운 매수자에게 매각을 진행하면서 이때 발생하는 상속세, 양도세 이런 세금을 다 냈을 때 부동산 매각 자금 확인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는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그러면 그와 같은 서류를 갖고 거래 외국한 은행 지정을 한 다음에 그 은행에서 이제 대만으로 송금을 하는데, 이때 유념할 것은 혹시라도 그 돈에 이제 그 이동에 불편이 있어서 한국에 있는 대리인에게 잠깐 파킹을 했다가 다시 대만으로 송금을 한다. 그랬을 때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 남태령님 대만에 있는 통장으로 송금을 해야지만 그와 같은 증여세를 추가적으로 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절대로 대리인이나 제3자에게 파킹을 시키면 안 되는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이처럼 외환 거래라는 것은 내 돈을 좀 한국 통장에서 외국 통장으로 옮기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 한 개인이 외국으로 이동을 했을 때 통관 절차를 밟는 것과 똑같이 돈이 해외로 나갈 적에는 그와 같은 외국한 거래법에 의해서 통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고,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엄청난 처벌이 내려진다는 점, 벌금과 처벌이 내려진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외국한 거래의 최고 전문가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궁금한 거 있고 의뢰하실 게 있으면 언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